면역을 높이기 위한 음식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 생각할 때는 면역을 높이기 위한 음식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채식 중에 이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죠. 제일 많이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 생각할 때는 마늘이 1번으로 생각을 해요. 마늘은 원래 이게 타임즈에서 선정한 항암 음식 제1번이었죠. 그래서 마늘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버섯 종류가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버섯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차가버섯, 상황버섯,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영지버섯, 이런 버섯 종류에서도 이렇게 차가버섯이나 영지버섯이나 상황버섯 이런 것만 이렇게 면역을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 뭐 표고라든지 뭐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우리가 그 램 검사를 해보면 어떤 음식들이 면역을 높이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표고버섯도 의외로 높고요,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있는 버섯도 많은 효과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버섯 종류, 그리고 이제 해조류 이제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뭐 김, 여기에 보면 후코이단이라든지 그 면역을 높이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강이라든지 우리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당근,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음식들이 전부 면역을 높이는 음식들입니다. 비타민이나 이렇게 미네랄이나 이렇게 보면은 권장량하고 적정량이 있죠. 그래서 권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내가 질병이 오지 않을 정도의 필요한 양이 이제 권장량인 거고,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그러니까는 최소치가 아닌 내 생체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적정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권장량하고 적정량으로는 용량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에서는 특히 어떤 성분인가에 따라서 적정량보다 또 높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권장량, 적정량을 넘어서 생리적인 것보다는 어떤 암을 치료한다거나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특히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주 고용량을 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 권장량, 적정량을 넘어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환자분들이나 오셔가지고 이거 너무 세게 쓰고 자기들이 설명서에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쓰느냐 했을 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아주 고용량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아니면은 사실은 권장량은 우리가 웬만해서 음식만 잘 먹어도 권장량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보조제도 먹고, 아니면은 음식이라든지 이게 성분이 원하는 이런 비타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음식을 특별히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제를 쓰는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종합 비타민제는 저희들은 잘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을 다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각각의 성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대개 건강한 사람들이 혹시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먹는 개념이고, 어떤 암이라든지 어떤 이미 질환이 돼버린 사람들한테는 이런 종합 비타민, 종합 미네랄 이런 부분보다는 각각의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거기에 각계로 해서 용량을 치료 개념으로 갈 수 있는 용량으로 맞춰가지고 주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 비타민이나 종합 미네랄 이런 보다는 환자들은,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개별적으로 맞춰진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암 환자한테 고단백 식사, 이 부분이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잘 먹는다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 하는데 잘 못 먹잖아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먹어라 이제 이런 의미로 말하는데 그때 그럼 어느 것을 잘 먹어야 되느냐 할 때가 이제 고단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단백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약간은 평소 때보다 단백질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암 약물을 쓰게 되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정상세포도 때리잖아요. 이 정상세포 중에서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점막이에요. 식도라든지 위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 창자, 대장. 여기에 있는 점막세포가 손상을 받고 또 면역세포도 손상을 받아요. 그럼 빨리 이런 세포들을 재생을 해야 하잖아요.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좀 더 많이 필요는 하죠. 하는데 우리가 평소 때보다 아주 오버되는 양이 많을수록 그리 좋은가 단백질이?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백질이 조금 더 많지만 너무 오버됐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 단백질을 몸 안에서 저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날 쓰고 나면서 남은 것은 다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해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항암을 하게 되면 간이나 신장도 엄청 부담이 가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다가 더 부담을 주면은 내 몸은 더 힘들 수밖에 없고 간이나 신장이 견디는 힘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평소 때보다 더 먹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항암을 하는 것도 암치료 과정이거든요. 암치료 과정에서는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포화지방산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 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식물성 콩 같은 경우에 가장 저는 이제 권하고 있는 그런 단백질 원인이 되거든요. 콩도 우리가 뭐 두부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가공해서 우리 먹기 좋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꼭 어떤 육류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육류에서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단백질원으로 생선 종류가 좋습니다. 생선. 그래서 생선 뭐 고등어라든지 꽁치, 조기라든지 여기에는 등푸른 생선 속에는 오메가3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도 없고 그러면서 단백질도 없고 생선 종류를 좀 포함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성을 가지고서 만드는 그런 식단으로 구성을 하는 게 고단백질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고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량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내가 항암 약물에 의해서 파괴된 만큼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